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 꼭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주요 업종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등세가 12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투자 트렌드들과 함께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휴머노이드의 현대차 그룹이 50조 투자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LG전자와 함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로봇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현대차 로봇의 로봇 관련된 협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차 로봇 관련주죠, 일명. 걔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에 있어가지고 조금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지금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지금 현대차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휴머노이드의 실증 모델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로봇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는 것부터 양산 단계에 이르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무리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금을 빅테크라고 하던가 조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지금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봇 사업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규모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최대 산업 중에 하나인 완성차, 자동차 산업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이제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 공장의 일명 의장 공정이죠. 어셈블리 공정의 자동화율은 1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공장의 인력들이 이 의장 공정에 지금 이제 포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로봇손의 기술력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로봇 기업들이 이 로봇손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이 되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그리고 완성차 기업의 선점 기대감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내년 이제 1월에 열리는 CES 2026에서 AI 로보틱스 핵심 전략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 그룹이 CES에서 참석을 해서는 미래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력들, 전기차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자율주행차라고 하던가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가지고 핵심적인 전략들이 공유가 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AI 로보틱스가 뚜렷하게 주력 전략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수합병을 한 휴머노이드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아틀라스 시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실물 시연 기획을 처음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시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되는 장면들이 많았죠. 그 행사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옵티머스 그 로봇이
뭐 이제 참가자들한테 음료를 나눠준다라고 하던가. 근데 그게 실제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그거를 자체적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시연팀이 VR 그 기기를 쓰고 실제로 이 조종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아틀라스의 실물 시연이 테슬라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를 제조하는 부분부터 부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개발부터 학습에서 운영까지 이르르는 종합 솔루션을 구축을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기업들에게도 팔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공유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 동안 AI 그리고 로보틱스에다가 5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전체 투자 중에 절반가량을 이 AI 로봇 쪽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현대차 공장으로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본격적인 상용화 시기는 2028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자체 공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제조업 공장에 진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그 수출 국가 같은 경우는 단연 미국이죠, 미국. 근데 지금까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수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돌려놓겠다. 그래가지고 미국 내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현대차 같은 경우도 100조 원 이상을 이제 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될 텐데, 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과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생산 비용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이게 안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공장의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겠고, 본업의 수익성이 극대화되게 되면서 이 자동차 쪽에서 수익성을 확보를 한다는 게 단순하게 영업이익을 더 챙긴다 수준이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값싼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한 10% 내외의 영업이익률을 구축하고 있는데,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이런 미국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로 지금 이제 한국보다 토요타보다 아시아 지역의 그런 완성차 기업들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근데 여기서 현대차 그룹이 비용을 대폭 줄이고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춰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2~3%대까지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경쟁사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향후 이제 미래차라고 하던가 이런 투자를 더 할 수가 없게 되겠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경쟁력이 본업의 휴머노이드 투입에 따른 본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그러한 휴머노이드의 제조 시스템을 전 세계 제조업 공장에다가 포드나 제네럴 모터스,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에게 팔 수가 있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자동차와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구조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로봇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전도 비슷해요. 가전. 비교적으로 큰 하드웨어 조립. 그러니까 냉장고와 반도체 산업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 크기가 냉장고가 훨씬 크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제품의 크기가 반도체 대비해서 뭐 한 100배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적으로 이렇게 큰 하드웨어를 조립하는 공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다가 더해서 AI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자동차, 로봇 산업, 가전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로봇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런 생산 구조부터 공급망을, 그러니까 이런 로봇 스타트업이 휴머노이드의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대량의 생산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런 이제 공급망을 다 구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로봇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으면 이게 고객에게 판매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양산 단계에서 비용 같은 경우도 절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로봇 스타트업이 제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양산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게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주요 로봇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들이 많을 텐데, 특히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 구조가 안착되기 전에 생산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로봇 스타트업의 그런 지분을 통해서 뭐 요즘 유명해지고 있는 뭐 피규어 AI라고 하던가 뭐 지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로봇을 양산 단계로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제조 부문에서 노하우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기업들 중에 휴머노이드 산업을 추진할 수가 있을 정도로 현금 사정이 좋은 테슬라라고 하던가 현대차,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전기차 산업 대부흥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현금을 굉장히 많이 창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지금 현금이 남아있는 완성차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사업에서도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통의 미국의 완성차 3사,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적자를 보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자금 조달이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쪽 투자 여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로봇을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우리나라 쪽에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지금 이제 로보틱스의 최적의 실증 무대로도 자동차 공장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의장 공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차체를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결국에 하나의 자동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제 납땜도 해야 되고 볼트 같은 경우도 조여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엔진을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고, 그런 이제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배터리와 전선을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공장이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장 공정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15% 내외이고,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을 늘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의장 공정, 어셈블리 공정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동차 공정의 인력이 대부분이 이 어셈블리 공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의장 공정 같은 경우 그러면은 지금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화를 할 수가 없느냐? 안 됩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굉장히 크죠. 사람보다 더 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이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의장 공정 같은 경우는 나사가 어느 부분까지 조여주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이제 클립으로 찝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딸깍하게 되는 그런 감각을 이 산업용 로봇이 모르죠. 그래서 단순 작업을 반복할 수는 있으나 정밀하고 그런 감각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작업자 감각에 의존해서 완결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의장 공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사람형 로봇, 그러니까 생긴 것만 사람이면은 안 되고 이런 민감하고 정밀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다 보니까 AI 지능이 탑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 손끝에 이런 미세 조정 부분을 로봇의 손에다가 재현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로봇 손이 작업 자유도를 구현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마지막 관문으로 볼 수가 있으며, 로봇 전체보다 로봇 손에서만 더 이 전기 기계적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손이 가장 결정적인 기술이지만 복잡한 조건 탓에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의 그 보슨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유튜브 영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이 여기 있다가 유압으로 다리 무릎에 있는 그런 유압으로 팡 당겨가지고 로봇이 휴머노이드가 공중제비를 돕니다. 근데 사실 공중제비가 서커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이런 공중제비를 하는 로봇 같은 경우도, 보슨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그냥 손가락이 있는 게 아니라 뭉툭하게 인형손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복잡했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를 좀 미루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동안에 챗GPT 위주의 이런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LLM 이후에 거대 행동 모델인 LAM이 지금 피지컬 AI의 확대 시기로서 대두가 되고 있겠고, 이 LAM이 로봇 핸드의 한계를 뚫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기 때문에 국내외 로봇 업계가 이 로봇 손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는 것을 위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란을 로봇이 집어가지고 이걸 깨트리지 않고 집어서 옮길 정도의 정밀도, 심지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람이 휴머노이드가 왼손에는 실을 들고 오른손에는 바늘을 들어서 이 손으로 눈으로 보고 바늘의 이 구멍으로 실을 통과시켜서 이걸 매듭하는 그런 수준까지 디테일하게 발전시켜야 휴머노이드의 그런 상업성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밀도를 위해서 휴머노이드 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부터, 스타트업부터 협동 로봇을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정밀도에 있어서 조금만 발전시키면은 로봇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민감한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웨어러블 로봇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로봇손 개발에 뛰어든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밀한 센서를 탑재를 해서 이 로봇손의 기술력을 극대화해야 되고, 그리고 로봇의 손가락 한 4-5개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초소형 로봇 액추에이터, 감속기, 이런 부품들이 핵심이 되게 된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확산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손, 이런 핵심 부품의 전쟁이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으로서 인간 감각을 대체를 하게 되는 피지컬 AI의 핵심 센서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각부터 청각, 촉각 센서까지를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시각 센서는 정밀한 그런 카메라 시스템들, 청각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런 주문을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알아들어야 되겠죠. 촉각 센서는 손가락 부분에 이제 탑재가 되어서 전기 신호를 굉장히 정밀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비아디라고 하던가 폭스콘 같은 중화권의 이제 전기차 기업, 그리고 이제 폭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테크와 애플 같은 경우도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아가서 애플을 넘어서 현재 로봇 사업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겠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국내 유일하게 휴머노이드 센서 양산 단계에 진입한 팹리스다. 해당 부분 휴머노이드 전문 반도체로서 시장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웨어러블 전문 로봇 기업이면서 로봇의 핵심 부품이 모터, 감속기, 메인 회로 등을 국산화에 성공을 한 자체 제조가 가능한 그런 기업이겠고요. LG전자와 현재 로봇 핸드용 핵심 부품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이제 LG전자의 자회사, 로봇 자회사인 로보티즈가 글로벌 빅테크 메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현재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로보티즈 쪽으로 지금 납품이 들어가고 테슬라도 지금 납품 가능성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LG전자 쪽이 자체적으로 그런 로봇 브랜드 같은 경우를 개발하기도 하겠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제조 공장으로서 가장 협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나 LG 그룹이 테슬라하고도 협력을 굉장히 진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로봇 사업의 핵심 그런 협력사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LG전자의 로봇 밸류체인이 전부 다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특히나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급등 타이밍에서 몇 번 이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 10% 20% 정도는 올라갔었는데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서 조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휴머노이드한 재료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조용하던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LG전자 로봇 부품 공식 협력사면서 LG전자와 글로벌 빅테크의 휴머노이드 사업이 확대가 되게 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린 비츠로 넥스트의 핵융합 관련주로서 단기 수급 집중되면서 말씀드린 당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되었죠. 이런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너무 많은 금액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단타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여기 이제 설명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무료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